자, A 클래스가 있고 멤버가 있어요. B 클래스가 있고 A를 상속했고요. 얘도 멤버가 있습니다. 그리고 C 클래스는 B 클래스를 상속해서 또 추가적인 개념이 만들어져 있고요. 이걸 지금 그림으로 표현한다면 A 클래스의 내용을 상속해서 B 클래스를 정의했고 그 B 클래스를 정의해서 C 클래스를 정의했다. 이런 식의 그림을 그릴 수 있고요. 클래스는 기본적으로 상속을 했다 뿐이지 결국 별개의 클래스일 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고자 했던 건 상속되어진 이 C 클래스를 갖고 객체를 생성했을 때 C 클래스의 생성자를 통해서 슈퍼 메서드 호출이죠. 이 슈퍼 메서드가 호출이 되면 상속받은 부모의 디폴트 생성자를 호출하게 되어 있다. 요걸 이해하셔야 되고 B 클래스의 생성자가 호출이 되게 됐을 때 여기서는 또 이런 개념을 해봤죠. 안 쓰면 디폴트 생성자가 호출되지만 부모의 생성자 중에 특정 생성자를 명시해서 선택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용도로 쓰이는 거고 B 클래스의 생성자가 호출됐을 때에도 이제 마찬가지로 A를 상속하고 있으니까 A의 생성자를 호출하게 한다는 거야. 그래서 A의 생성자가 호출이 되면 A 객체가 생성됐다라고 볼 수 있고 생성이 완료되면 나머지 B 생성자의 나머지 내용도 처리가 돼서 B 객체도 생성됐다. 그리고 마지막 C 객체까지 생성되는 것이다. 이걸 이해하고자 하는 예제입니다. 그래서 C 클래스를 생성한다라고 했을 때 C 클래스로 객체를 생성한다라고 했을 때 원래 C를 먼저 만들어야 되지만 타고 올라가서 B, 타고 올라가서 A 객체 먼저 찍혀 나오고 이어서 B 객체가 생기고 이어서 C 객체가 생긴다는 그래서 이것을 C 객체라고 부르고 OB 참조 변수를 통해서 접근할 수 있겠다. 이런 그림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참조하는 객체에 점 찍어서 멤버를 확인해 보면 ABC 필드, ABC 메서드까지 다 확인할 수가 있겠다. 이런 예시죠.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A의 생성자가 먼저 처리가 된 걸 볼 수 있고 그 다음이 B 생성자, 그 다음이 C 생성자가 마무리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건 별거 아닌 개념이었고요. 이어서 이제 별도의 클래스로 좀 나눠봤죠. 자, 클래스 A, 메서드 A를 가지고 있고요. 이걸 상속해서 B를 정의하는데 B만 가지는 기능이 아니라 A가 갖고 있는 기능을 지금 재정의한다라고 했어요. 재정의하는 이 메서드를 보면 시그너처라고 하는 요 선언 부분 있죠. 선언 부분이 부모의 메서드와 동일합니다. 몇 가지 규칙 때문에 더 줄어들 수 없다. 접근 제한자 개념까지 추가가 되면 부모의 접근 제한자보다 더 줄어들 수 없다. 더 좁아질 수 없다. 뭐 이런 개념들이 있어요. 재정의를 한다는 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똑같아야 되거나 더 넓어야 되지 더 좁아지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부모가 갖고 있는 A 메서드는 아무런 접근 제한자가 없어요. 그러면 디폴트죠. 디폴트 속성이 들어가서 동일 패키지에서만 동일 패키지까지만 접근이 가능한 멤버인데 이렇게 상속을 받아와서 동일한 부모의 메서드를 접근 제한자를 더 줄이는 거예요. 더 좁게. 더 접근을 못하게. 이런 경우에는 오버라이딩 할 수가 없다. 재정의할 수 없다. 이런 개념이 들어있어서 더 넓어지는 건 상관이 없지만 좁아질 수는 없습니다. 근데 보통 굳이 이렇게 넓어지거나 좁아지는 개념 필요 없이 부모 메서드랑 동일하게 가져가는 게 일반적이에요. 동일하게. 다만 동작하는 내용만 부모 것과 좀 다르게 이렇게 정의하는 걸 오버라이딩이라고 부르고 자바에서는 오버라이드라는 어노테이션이라는 개념을 추가하면 컴파일할 때 이게 오버라이딩 된 건지 가능한지 확인해 줍니다. 이런 걸 추가해 주면 마찬가지로 C 클래스에서도 A를 상속해서 A 메서드를 재정의하고 있고요. 오버라이드 이렇게 오버라이드라고 썼다면 만약에 내가 오버라이딩하는 메서드 이름을 잘못 썼다. 나 부모 거 재정의하려고 그런 건데 잘못 썼으면 이렇게 에러가 나요. 컴파일러가 알아서 컴파일 해줍니다. 없을 때는 에러가 안 나죠. 내 의도는 오버라이딩 하는 거였는데 잘못해서 메서드 이름을 다르게 썼어요. 그럼 그건 오버라이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새 메서드를 추가하는 거지. 근데 만약에 오버라이딩 하는 메서드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아내고 싶으면
명확하게 명시하고 싶으면 이렇게 적어주면 검사를 합니다. 이거 부모 거에 있는 게 맞나? 제대로 오버라이딩을 쓴 건가? 이렇게 확인해 주기 위한 키워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지금 A 클래스, B 클래스, C 클래스의 관계를 보면 A 클래스가 있고 얘를 상속해서 B 클래스가 정의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얘를 또 상속해서 C 클래스가 정의되어 있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걸 갖다가 무엇을 확인해 보고 싶냐면 부모 클래스의 참조 변수는 자식 객체를 참조할 수 있다. 다형성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부모 클래스의 참조 변수 A타입의 참조 변수죠. A타입의 참조 변수 거기다가 객체는 자식 객체를 참조시키고 있어요. 이게 가능하고요. 이런 형태를 업캐스팅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렇게 할 수 있을 때 가져가는 장점은 부모 타입의 참조 변수로 참조했지만 A 메서드를 호출했을 때 A의 기능이 나온다는 거. 근데 그 A의 기능이 사실 재정의 된 기능이 나오는 거죠. 자식을 참조하고 있을 때 부모의 정의된 메서드를 호출하는 경우 자식의 재정이 됐다면 재정이 된 게 호출이 되고요. 만약에 재정의를 안 했어요. 자, 만약에 재정의를 안 했다고 합시다. 재정의 안 했어요. C 클래스에선 재정의를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해서 실행을 해보면 얘는 재정의 된 게 호출이 됐지만 얘는 부모 거 그대로 출력이 됩니다. 다시 재정의를 했다면 부모 타입의 참조를 통해서 부모 타입의 메서드를 호출한 것 같은데 자식계 호출이 돼요. 자, 여러분이 봤을 때 호출한 메서드는 그냥 A라는 형태죠. 사용하는 모양은 A라고 사용을 한 거예요. A라고 사용했는데 그 사용의 결과는 클래스에서 재정의를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죠. 여러 타입의 객체를 하나의 타입으로 관리할 수 있어요. 그죠? 여러 타입의 객체를 하나의 타입으로 관리할 수 있고 그 하나의 타입을 통해서 여러 객체를 관리하더라도 실행 형태가 정의된 모양대로 뭔가 서로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이게 엄청난 장점을 가져가게 됩니다. 자, 요거는 그림을 그려서 이해를 좀 해보시면 됩니다. 내부적으로 복잡한 개념들은 굳이 공부할 필요 없고 이게 대체 뭘 얘기하는 건지 어떻게 돌아갔길래 이런 게 가능한지 현재 제가 설명드렸던 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되고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건 거기에 도움이 되라고 그림을 그려볼 거예요. 자, 테스트 A 타입으로 테스트 A 객체를 생성하면 이건 아주 자연스러운 코드죠. A 타입의 참조 변수로 A 타입 객체를 참조하게 한다. 메서드 A를 호출하면 당연히 메서드 A가 나오겠죠. 부모 거. 자, 첫 번째 이 녀석은 당연한 거니까 신경 쓸 게 없지만 이 두 번째 줄부터 한번 봅시다. 테스트 A를 참조하는 참조 변수 OBB는 얘가 쳐다보는 객체의 모양은 어때야 돼요? A 타입의 모양만 있으면 되지 않나요? 그쵸? 그래서 테스트 A 객체를 생성했을 때 A랑 똑같은 모양이니까 참조가 가능한 거죠. 자, 근데 비객체 같은 경우는 어떤지 볼까요? 비객체는 어때요? 일단 A 객체가 생성이 되고 B 객체가 생성된 형태겠죠? 이렇게 생긴 객체가 지금 두 번째 생성된 객체예요. 자, 이때 OBB를 통해서 이 객체를 참조한다면 이렇게 참조했을 때 얘는 뭐만 있으면 돼요? A 모양만 있으면 되잖아요. 참조하는 형태가. 맞아요? OBB는 자료형이 A잖아. A를 가리키면 되잖아. 그래서 지금 생성된 객체를 보면 A 객체도 있고 B 객체도 있는 덩어리예요. 얘를 쳐다봤을 때 이만큼 해서 A를 만족하지 않나요? 그래서 참조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OBB를 통해서 점 참조해서 멤버를 확인해 보면 A의 멤버밖에 보이지 않아요. B의 멤버는 볼 수가 없어. 안 보이는 거예요. OBB를 통해서 객체를 참조했을 때 A밖에 안 보인다고요. 분명히 B의 내용이 있는데 안 보인다고. OBB를 통해서는. 왜? 참조하는 타입이 A 타입이니까. 마찬가지로 OBC라는 녀석도 테스트 A를 참조할 수 있는 녀석이기 때문에 테스트 C 객체를 생성했을 때 분명히 이렇게 만들어졌겠죠. A 타입이 생성되고 C 타입이 생성된 객체일 텐데 OBC라고 하는 녀석도 동일하게 타입 A를 테스트 A를 참조할 수 있는 녀석이니까 얘가 쳐다봤을 때 어디까지? 여기까지. 이만큼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식의 멤버는 접근할 수가 없는 거지. 없는 게 아니라 접근이 안 되는 거.
이런 형태로 참조시키는 게 업 캐스팅이에요. 업. 객체는 원래 이만큼의 모양을 갖고 있는데 보여지는 부분이 업 됐네요. 상위로 좀 업 됐네요. 업 캐스팅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이렇게 됐을 때 부모가 갖고 있는 메서드를, 원래 부모 메서드가 있어야 되는데 자식에서 뭘 했냐면 재정의를 했어요. 재정의를 했다는 건 무슨 소리냐면 오버라이드라고 해요. 오버라이드. 오버랩 한다는 거 들어봤죠? 오버랩. 여러분이 제 얼굴을 보면 원빈이 막 이렇게 오버랩 되는, 확실히 기억에 남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면 확실히 기억에 남겠죠? 오버랩 한다는 건 덮어 쓴다는 얘기예요. 재정의를 한다는 건 기존 걸 엎어버리고 덮는다는 얘기입니다. 재정의란 개념 자체가. 그래서 C 클래스가 원래 사용해야 되는 A 메서드의 기능을 재정의를 했기 때문에 이걸 덮었어요. 그래서 비록 부모 참조 변수로 자식 객체를 참조했지만 부모의 모양만 보이지만 그 중에 어떤 녀석이 자식 클래스에서 재정의 된 멤버라면 자식의 재정의 된 멤버가 호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테스트 A 타입으로 OBA와 OBB와 OBC를 갖다 참조를 시켜서 묶어줄 수 있어요. 하나의 타입으로. 분명히 테스트 A, B, C는 부모 자식 관계를 갖고 있는 녀석들이긴 하지만 일단 어쨌든 기본적으로 클래스가 다르다는 건 다른 객체란 말이에요. 객체가 생성이 되면. 여러분이 나중에 아이를 낳는다면, 또는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을 낳았을 때 부모님과 여러분은 서로 다른 객체죠. 부모 자식 관계일 뿐이지 서로 존재는 다른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OB의 I번째 메서드 A를 호출하면 지금 하나의 타입으로 여러 타입의 객체를 관리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테스트 A라는 타입 하나 가지고 그 테스트 A를 상속한 애들은 전부 참조해서 관리할 수 있고, 그 안에서 동일한 이름으로 메서드를 호출했지만 결과는 어때요? 달라질 수 있죠. OBA가 메서드 A를 호출했을 때, OBB가 메서드 A를 호출했을 때, OBC가 메서드 A를 호출했을 때 다 다르게 나올 수 있죠. 이게 다형성이라는 특징인 거예요. 문법적으로만 보면 이렇게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이해를 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건데, 업캐스팅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으니까 또 무슨 캐스팅이 있을까요? 그쵸? 다운캐스팅.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기에 제가 그림으로 표현했을 때, 자, 이 녀석을 기준으로 그림을 다시 그려볼게요. OBB라는 참조 변수가 참조하는 것은 뭐만 있으면 된다고요? A만 있으면 된다고요. 자, 테스트 B라는 객체가 생성될 때 A 객체가 생성돼야 하죠. 거기까지 만족하잖아요. 그리고 이어서 B라는 객체가 생성되고 그 한 덩어리가 지금 B 객체가 되는 거라고요. 지금 원래는 B의 멤버도 존재하지만 현재 OBB라는 참조 변수가 A 타입을 참조하는 거기 때문에 더 하위에 있는 자식 멤버는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업캐스팅이 돼 있다는 거고, 그렇게 업캐스팅을 통해서 하나의 타입으로 여러 객체를 관리할 수 있게 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자식 멤버는 그럼 아예 못 쓰나요? 업캐스팅을 하면 자식 멤버를 쓸 수가 없나요? 이런 식의 개념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운캐스팅을 하면 됩니다. 그럼 다운캐스팅은 어떻게 하는 거냐? 업캐스팅된 대상을, 업캐스팅된 대상 객체, 업캐스팅이 된 대상 객체를 다시 해당 타입으로 참조시키는 걸 말합니다. 테스트 B의 참조 변수, 거기다가 OBB를 대입해 준다. 그럼 생각해봐요. 이 TMP라는 변수가 있어요. 이 참조 변수가 참조하는 곳은 어떤 모양이어야 돼요? B 객체는 A를 만족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B도 만족해야 되죠. 이렇게 생긴 게 B 객체잖아요. 그죠? 그럼 OBB를 통해서 지금 OBB가 참조하고 있는 이 정보를 이쪽에 대입해 준다고 했을 때 만족이 되죠. 지금 TMP가 참조할 수 있는 모양을 그대로 갖고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현재 업캐스팅된 이 OBB가 참조하는 객체는, 정확히는 객체는 그대로 있고 참조 변수가 쳐다보는 범위만 다른 거예요. 객체는 그대로 있고 쳐다보는 범위만 다른 겁니다. 이건 마치 여러분이에요. 부모님이고요. 부모님이에요. 부모님 친구분들은
부모님의 친구분들은 여러분을 쳐다봤을 때, 이거 여러분 객체입니다. 그죠? 부모님 친구분들은 여러분을 쳐다봤을 때 어떤 모양만 보일까요? 여러분의 특징은 안 보여요. 여러분 부모님을 닮은 모양만 보이지. 야, 너 되게 많이 닮았다. 너 얘랑 똑같이 생겼네. 부모의 모양만 보입니다. 부모님의 친구분들은 부모님의 모양만 보입니다. 업캐스팅이죠.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자식이었네. 저 멀리서 보니까 얘 아빠랑 걷는 게 똑같아. 근데 가까이서 보니까 다운캐스팅이 된 거거든. 멀리서 봤을 땐 업캐스팅, 부모의 모양만 보였고, 가까이 보니까 다운캐스팅이 돼서 보이는 거지. 뭐 그런 개념인 건데요. 말도 안 되는 예제를 들었고 느낌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서. 오. 그래서 결론은 일단 테스트 B가 OBB를 참조할 수 있느냐라는 건데, 지금 OBB를 참조하게끔 이렇게 썼을 때 여러분 입장에서 보면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문제없이 참조가 될 것 같지만 참조가 안 됩니다. 에러가 나요. 업캐스팅 할 때 문제가 없었는데 다운캐스팅 할 때 문제가 생겨요. 왜냐? OBB가 참조하는 곳은 이만큼 밖에는 보이지 않죠. 보장할 수 있는 곳은 A밖에 보장을 못하죠. 맞아요? 테스트 A를 참조할 수 있는 참조 변수이기 때문에 OBB가 참조하는 녀석이 자식을 가지고 있는지 안 가지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보장할 수 없어. 그래서 이렇게 대입을 하면 에러가 납니다. 컴파일할 때. 그냥 대입이 안 돼요. 만약에 그냥 대입할 수 있다면 자식 객체가 없는 OBA도 대입할 수 있게 되지 않나요? OBA도 대입이 가능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OBB를 그대로 자식 참조에 대입할 수 있다면 A 객체를 참조하고 있는 변수도 동일하게 참조할 수 있게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말이 이상해지지 않아요? OBA 같은 경우는 자식이 없을 거 아니야. 그래서 업캐스팅은 어차피 부모 모양만 있으면 되죠. 업캐스팅이라는 건 부모 타입의 모양만 보이면 땡이야. 그 아래로 뭐가 있을지 뭔지 상관없어요. 너구리는 돈만 받으면 돼. 부모 타입은 부모 객체만 보이면 돼. 그 아래 뭐가 있는지 관심 없어요. 근데 부모 타입으로 참조되고 있는 객체를 자식 타입으로 참조시키는 건 조금 고려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부모 타입의 참조 변수를 여기다가 OBA를 참조시킨다는 거. 안 되는 거죠, 당연히. OBA는 당연히 안 돼야 돼요. A타입이잖아. A타입인데 B타입에 대입을 한다? 이건 말이 안 되지. 그러면 OBB를 대입하려고 해요. OBB를 대입한다는 건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B객체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하지만 현재 OBB라는 이 참조 변수가 A타입을 참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참조 변수가 실제 참조하는 객체가 A 객체인지 B 객체인지 알 수 없다고요. 이 시점에서는. 그래서 그냥 다운캐스팅이 되지 않고 여기에다가 자료형을 명시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테스트 B 타입으로 바꿔도 돼 라고 컴파일 할 때 알려줘야 돼요. 괜찮다고. 이걸 다운캐스팅이라고 부르고요. OBB나 TMP나 참조값이 동일합니다. 객체가 바뀐 게 아니죠. 객체는 그대로 있는데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진 거예요. 시야가. A타입은 A 모양만 보였던 거고 B타입으로 쳐다보면 A 플러스 B까지 보이는 거고 보이는 범위만 달라진 거지 객체가 달라진 건 아니다. 이 형변환이라는 것 자체가. 보이는 범위가 달라진 거예요. A타입으로 쳐다보면 A 모양만 보이고 B타입으로 쳐다보면 A 모양과 B 모양이 다 보이는 거란 소리입니다. 이걸 다운캐스팅이라고 해요. 그래서 다운캐스팅을 하고 참조를 하면 자식의 멤버를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게 다운캐스팅인 겁니다. 그래서 업캐스팅을 해서 여러 타입을 하나의 타입으로 관리할 수 있고 그 관리되고 있는 타입들 중에 필요한 게 있다면 다시 다운캐스팅을 해서 자식의 멤버도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자, 이렇게 직접 다운캐스팅을 하는 코드를 만들 수도 있지만 상황에 맞춰서 해당 객체 타입을 확인하고 다운캐스팅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기능이 있어요. 인스턴스 오브라고 하는 연산자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인스턴스가 뭐예요? 객체입니다. 메모리에 생성된 객체. 그래서 OBB가 테스트 A라는 클래스로 만들어진 객체냐, OBB가 C라는 클래스로 만들어진 객체냐, OBB가 참조하고 있는 객체를 어떤 타입으로 형변환이 가능한지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객체를 생성할 때 테스트 A로 만들어진 객체냐,
테스트 C로 만들어진 객체냐 이런 걸 판단할 수 있습니다. 결과는 true, false가 나오고요. 자, OBB는 A로 만들어진 거라고 볼 수도 있죠. 부모 타입 A가 있으니까. 그래서 true. 근데 테스트 C는 OBB랑 전혀 관계가 없죠. 그래서 false. 요걸 활용해서 이런 걸 만드실 수 있어요. 자, OB의 I 참조 변수가 instance of 테스트 A 타입이라면 뭐 건드릴 거 없겠네요. 테스트 B 타입이라면 그때는 다운캐스팅을 해라. OB의 I를 테스트 B 타입으로 다운캐스팅을 해라. 그래서 그 B를 가지고 자식 멤버를 활용해라. 그게 아니면 OB의 I가 instance of 테스트 C라면 테스트 C 타입으로 형변환을 하고 캐스팅을 하고 그걸 가지고 자식의 멤버를 활용해라. 이러면 A, BA 요거는 제적이 된 메서드를 호출하고 요거는 그냥 B 메서드 호출하고 A는 A 거 하나. 첫 번째 객체가 A였죠. 첫 번째 객체가 A니까 A만 나왔고 A 객체는 테스트 B, 테스트 C랑 전혀 관계가 없으니까 돌아와서 두 번째 객체는 제적이 된 메서드 호출했고 그 다음에 B만의 메서드도 호출이 됐고 그 다음 세 번째 돌아왔을 때는 제정이 된 CA가 호출이 됐고 그 다음에 인스턴스 오브 테스트 C랑 맞으니까 C 메서드가 호출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 진짜 하나의 타입을 가지고 여러 타입을 마음대로 막 가지고 놀 수 있지 않겠어요? 이게 문법이에요. 이렇게 돌아간다라는 개념의 문법. 그래서 키워드를 놓고 보면 다형성을 기반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 클래스와 객체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셔야 되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 부모 클래스의 참조 변수가 자식 객체를 참조할 수 있다라는 개념을 여기서 받아들이신 다음에 그것이 업캐스팅이라고 표현한다는 거고 그리고 업캐스팅이 됐을 때 업캐스팅된 부모의 타입 모양만 볼 수 있지만 제정이 된 자식 메서드가 있다면 부모의 메서드가 아닌 자식의 메서드가 호출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부모 타입 하나 가지고 여러 자식 타입들을 관리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업캐스팅 된 녀석은 다운캐스팅이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다운캐스팅을 조금 더 유동적으로 하고 싶다면 인스턴스 오브라고 객체가 어떤 타입으로부터 만들어졌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연산자를 통해서 해당 타입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그 타입으로 확인해서 사용하고 이런 식으로 좀 더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겠다. 개념과 문법 두 가지 소개해 드린 겁니다.